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만든 전기차를 살 때 공인 전비 혹은 주행 가능 거리로 나오는 수치들은 조금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뻥전비예요. 더 나옵니다. 자, 작년에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차죠. 폭스바겐 ID4가 2023년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시승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고 장단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폭스바겐 ID4는요, 기본적으로 Q4 e-tron이랑 플랫폼을 같이 쓰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간판 전기 SUV죠.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한국에서도 뭐 그때 들어온 물량 다 팔렸고, Q4 e-tro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형으로 바뀌면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었어요. 연식 변경 전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405km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21km입니다. 그래서 16km가 늘었고, 하드웨어가 바뀐 건 없는데 알고리즘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배터리 컨디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을 보면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16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대 출력은 약 20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1.6kgm입니다. 시내 주행으로서는 매우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 가능 거리 421km인데 복합 전비가 킬로와트당 4.9예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5.3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4.5입니다. 지금 제 트립 컴퓨터에 찍혀있는 전비는 6.1km예요. 이거 충전 이후에 6.1km가 나왔다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리셋부터는 5.9, 한 1km가 더 높죠? 폭스바겐이 만든 차를 탈 때, 그리고 아우디도 마찬가지, Q4 e-tron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만든 전기차를 탈 때 공인 전비 혹은 주행 가능 거리로 나오는 수치들은 조금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뻥전비예요.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만약에 6km라고 우리가 그냥 터프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배터리 크기가 82kW시니까요. 대략 이게 뚝뚝 때려봐도 49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500km 이상 탈 수 있다는 계산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 차의 되게 기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디자인은요, 매우 심플합니다. 공기 저항 개수가 0.28cc인데요. 이 공기 저항 개수를 진짜 필살의 힘으로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0.01cd가 내려가면 무게를 40kg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의 입장에서는 공기 저항 개수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산타페도 0.29로 내렸을 때 그거를 되게 막 이렇게 굉장한 성과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굉장한 성과이기도 하고, 이 차는 0.28입니다. 더 낮죠? 그리고 0.28이라는 공기 저항 개수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폭스바겐은 사실은 좀 직선에 가깝고 담백한, 약간 정직한 두부 같은 느낌의 좌뇌를 많이 활용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회사인데요. ID4의 디자인은 훨씬 더 물결적이죠. 더 흐릅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싹 넘어가고 C필러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붕 라인도 너무 유려하게 떨어지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몸체가 꽤 두툼한데 데일라이트 오프닝은 상대적으로 좀 얇은 느낌이 들죠. 그것은 아래쪽에 배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몸체가 좀 더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조금 컬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A필러의 스타팅 포인트도 되게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잠깐 주차해 놓을 때 여기 놓잖아요. 그럼 안 닿아요. 그 정도로 앞에 쑥 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 흘러 넘어서 싹 넘어갈 수 있게, 뒤에 리어 스포일러도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옆으로 흘러나가는 공기도 막아줄 수 있게 싹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닛 위에 있는 선도 거의 없죠. 그냥 옆에 이렇게 싹, 그거밖에 없습니다. 헤드램프도 진짜 간결하고요. 옆에서 봐도 선이 딱 하나밖에 없죠. 프로라고 써있는 데서부터 캐릭터 라인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거 딱 하나. 그리고 뭐 숄더 라인은 데일라이트 오프닝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있고요. 오히려 뒷부분이 좀 더 화려한 느낌이에요. 그 리어 램프가 꽤 화려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는 더 오밀조밀하게 디테일이 많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이 공기와의 싸움이에요. 공기와의 싸움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다이어트에 성공한 북극곰 같은 느낌이 있죠? 이 차가 흰색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북극곰 같죠?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필러가 앞으로 쭉 빠져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앞에 지금 창문도 되게 크고 제일 좋은 건 파노라믹 선루프인데 이 파노라믹 선루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짜 뒤에 앉아서 보면 시원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규모가 되게 큽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이 차는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차라는 느낌이 물씬 들어오는데요. 일단 단순한 선과 아주 유려한 흐름으로부터, 유려한 곡선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실내로 들어오면 진짜 미니멀리스트의 차라는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앞에 계기판 이 사이즈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야, 운전할 때 이거 잘 보이면 되지 않아? 이거 이상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 화려하게 못하겠습니까? 사실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빛을 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이 브랜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느냐의 결정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미니멀하게. 그래서 여기는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크죠. 되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또 모든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전화 다 갖고 다니잖아, 니네. 애플 카플레이 혹은 뭐 안드로이드 오토 쓰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수입차 내비게이션 쓰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볼보 빼고. 그죠? 저는 뭐 그것도 오케이. 마음에 들고요. 이 앞에 여기 약간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요 앞에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갈색 부분에는 조금 느낌이 좋은 가죽과 우레탄 소재들 썼고요. 그리고 시트도 여기는 가죽, 여기는 약간 알칸타라 느낌의 재질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패브릭입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약간 균형을 잡았죠. 너무 담백하게는 가지 않았고 눈이 닿고 손이 닿는 부분에는 기분 좋은 요소들을 쓰지만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대신 여기는 아쉬움 없게 들어가 있고 의외로 터치 버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미니멀리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다 터치예요. 심지어 이 빛도 터치예요. 이게 완전히 닿지 않아도 살짝만 해도 이게 작동을 하니까요. 이것은 미학적으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미니멀리스트의 자동차를 간결하게 인테리어까지 디자인 요소를 이어간다 이런 맥락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저는 좀 반대예요. 이것은 제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해드리면 좀 명확할 것 같은데요. 이 비상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왜냐면 이게 톡 치면 안 눌리거든. 톡. 조금 더 눌러야 돼요. 비상 버튼을 누를 때는 약간 의지가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이럴 바에는 그냥 물리 버튼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눌렀다는 감각이 있는 게 사실 비상 버튼은 중요하잖아요. 이 볼륨 버튼이나 이 온도 조절하는 버튼은 저는 터치워도 상관없어요. 이거 처음에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뭐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며칠 쓰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되게 편하고 이렇게 해도 바뀌고 이렇게 툭툭툭툭 쳐도 바뀐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옆에 보면 물리 버튼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파워 윈도우를 조작하는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대신에 리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것도 터치인데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뒷창문을 조작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LR을 설정한 다음에 조작을 하면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는 물리 버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 열어주는 거 도어락 버튼도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약간 이 정도의 불만이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것 중에 단점이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거 있네. 내비게이션을 안 넣을 생각이었다면 무선 카플레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승차에도 이런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는 미니멀리스트의 차예요. 필요한 것만 딱 있고 뭐 크게 화려한 거 원하지 않고 정말 간결한 감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고요. 주행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디 Q4 e-tron이랑 이거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차 가격이 5,690만원부터 5,990만원까지거든요. Q4 e-tron 6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대신 보조금을 수입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장 싼 지역에 가면 4천만원대 초중반을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는 한 5천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전기차인데도 폭스바겐의 감각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현대하고는 아주 다른 드라이빙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차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Q4 e-tron이랑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승차감이 훌륭합니다. ID4랑 Q4 e-tron에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는 프리미엄인데요. 아우디 쪽이 훨씬 프리미엄하죠. 네, 가격도 그렇고 브랜드 포지셔닝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뭐 내장재라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역시 그런데 주행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디 쪽이 조금 더 나긋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캐시미어를 입었을 때와 울 혼방을 입었을 때 그 정도의 차이랄까. 캐시미어 입으면 싹 부드러운데 울 혼방은 부드러운데 캐시미어만큼은 아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것도 좋지만 아우디 쪽이 조금 더 나긋나긋해, 조금 더 프리미엄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승차감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 아내도 너무 좋아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미니 컨버터블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시트가 전동으로 되는 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내가. 둘 다 미니 컨버터블 너무 사랑하는데 다음 차는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 미니 컨버터블 오너였던 사람이 가족이 한 명이 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단점 하나 더 있네요. 아쉬운 점이 한 개 더 있는데, 스피커가 좀 더 좋았으면 저는 진짜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ID4를 좀 오래 갖고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튜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전기 SUV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이게 조금 작아요. Q4 e-tron 쪽이 전장, 전고, 전폭이 한번 5mm, 15mm, 25mm 조금씩 더 커요. 하지만 휠 베이스는 똑같죠. 그래서 실내 공간은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너 그래서 아우디랑 이거랑 둘 중에 뭐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저는 취향과 차에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더 쓸 수 있어. 그렇다면 아우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ID4를 딱 시승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미니멀하고 담백한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면 ID4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프로모션들이 그때그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시기별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해 보시면 아마 선택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를 타는 경험은 매우 쾌적합니다. 매우 쾌적해요. 저도 좀 되게 만족스럽고, 전기차 시대가,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장르가 약간 장점으로 작용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브랜드와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ID4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고속주행 안정성과 이 정도 회전 안정성 같은 걸 확보하려면 더 고성능 차, 더 비싸야 되거든요. 근데 웬만큼 빨리 달려도 너무 쾌적하고, 그리고 코너에서 뭐 그렇게 허둥대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빨리 달릴 것도 아니니까 이 차가. 그리고 지금 제가 올림픽대로에 있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B모드를 활용하시면 회생제동을 최대한 올릴 수 있죠. 지금 모터 회생제동의 정도를 알려주는 그래프를 보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아래쪽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힐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뚫려있는 길을 달릴 때는 D모드로 가서 최대한 타력 주행을 활용하시는 게 배터리를 활용하는데,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Q4 e-tron이랑 플랫폼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Q4 e-tron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 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전 반경이 짧다는 거. ID4도 회전 반경이 매우 짧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바퀴가 돌아가는 정도가 무척 크고요. 그리고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와, 차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싶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순간순간 느껴지는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폭스바겐 전기차는 폭스바겐 ID3예요. 골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ID4보다는 조금 작은 차죠. 그게 나오면 정말 또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기다리고 있고, ID4 2023년형 뭐 주행 가는 거리가 개선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력들은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뭔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된 것 같아서 조금 흥미롭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승해 보시면, 그리고 매장에서 둘러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고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